말 그대로 수박밭에서 수박을 밭으로 산다 그러면은 도매다. 근데 그거를 이마트까지 끌고 와서 내가 이마트에서 몇 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내가 최종 소비자에게 갖다 주면 그건 무조건 소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상을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상거래 디지털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D2C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디지털 혁명에서 커스터머에게 바로 갖다 주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소매업에서 하시는 대체 일이 쇼핑 편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매업이 소비자에게 핵심 가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교량으로 하는 것들이 판매 활동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소매업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요새 유통의 경로에서 우리에게 지금 되게 많은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은 죽는다라고 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유통관리사를 공부하냐. 어차피 유통은 망하는데 하지만 새로운 시장으로 변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 유통을 새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꼭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새로운 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초개인화로 붙는다. 예전에 생산됐던 상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지향적이다. 이제는 초개인화로 넘어가는 유통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맞이해야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진정한 니즈를 찾느냐가 이제 우리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비권을 우리 스스로가 방어하고 찾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객의 마인드로 이 유통을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상품화든 뭐든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생제, 제품 판매 이거에 대한 것들을 꼭 알아봐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형, 관리형, 계약형 이런 것들 꼭 공부해 주셔야 되고 프랜차이지 이거 공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랑 그 다음에 소유권의 흐름이랑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도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퍼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기업형이고 컨트랙트형이 계약형이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드가 이게 관리형이죠. 그래서 관리형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뭘까요? 맞아, 삼성전자가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파워로 갈 수 있는 통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업형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뭐 유니클로나 자라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계약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프랜차이저이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에 가까운 계약형이 바로 이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계약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설명들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서 세 가지의 관계의 흐름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십사. 계속 나왔어요. 매달. 그러니까 1년에 3번 시험인데 계속 나왔다라는 얘기는 꼭 나온다라는 거죠. 꼭 배워두셔야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또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코디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 악기 이론, 휠 이론하고 변증법 이론이라 그래서 정반합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꼭 나오는 거라서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왜냐하면 처음에 해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해봐야 선생님들이 또 까먹을 거라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코디언이란 악기 아시죠? 아코디언이란 악기는
피아노처럼 생긴 악기인데 왜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못 본 악기 중에 하나인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악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커졌다 늘어났다 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아코디언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싼 거에다가 비싼 거로 가는, 그쵸? 그래서 싼 거는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할인점이에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할인점으로 갔다가 나중 가면은 백화점으로 가는 형태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인점으로 갔지만 막판에는 백화점으로 간다. 그럼 백화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급스럽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인점으로 꼬셔서 나중은 백화점으로 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는 처음에는 백화점으로 갔는데 나중 되니까 할인점으로 변해. 그 말은 뭐냐면 처음 갈 때는 고가로 갔다가 안 팔려. 그러면 할인 백화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협업하는 형태로 정반 합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변증법적 합. 네, 헤겔의 이론에서 따온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사실은 네, 수레바퀴 이론은 저 가격에서 고가격으로 변신하는 것이 수레바퀴 이론이고 아코디언은 전문화에서 그다음에 종합화로 가는 거고 그다음 PLC 이론이라 그래서 프로덕트 네,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명 주기처럼 똑같아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이라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처럼 처음에는 작아졌다가 성숙했다가 커졌다가 세택기로 가는 수명 주기처럼 이 이론 4개는 사실은 엄청 진공이론까지 5개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거의 또 네, 값 사드려야 될 정도로 매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45문제 중에 이 문제가 2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수업 30시간을 했다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했지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4시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바퀴 이론, 아코디언 이론, 정반합 이론, 수명주기 이론, PLC 이론이라고 하는 거, 진공 이론까지 5개 꼭 할 거니까 걱정도 하시지 말아라 하고 이거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인 것 같으세요? 네, 우리 트레이드 클럽이나 선생님들 잘 가시는 뭐 미국에서 샘스 클럽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멤버십 네 클럽이에요. 도매상가 같은 거. 그러니까 코스코 같은 건데 코스코는 연회비를 받고 있죠. 회원제 클럽이고 이마트에서 하는 클럽 트레더스 클럽인가요? 거기는 네 회원비 안 받고 있는 클럽이에요. 할인 클럽이죠. 많이 보셨지만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팔잖아요. 근데 싼 거 같지만 박스로 팔아서 선생님들 여기 가시면은 막 네, 10,000원어치만 사실 거 10만 원 사고 나오시죠. 그리고 산 게 없어 하시는데 막 박스로 사셔서 더 많이 과소비세 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꺼번에 많이 사셔서 할인 마켓이지만 되게 네. 많이들 사가지고 오시는 데가 이 코스코죠. 멤버십, 네, 홀세일 클럽이에요. 말 그대로 도매 클럽인데요. 여기서 가시면은 엄청 많이 사와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도매로 왕창 사죠.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쟁여놓고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쟁여놓고 먹으니까 할인 가격이 싸고 이런 데는 마켓이 네, 시장 상권 자체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가서 네, 먼 거리에 있으니까 근거리보다 멀리 있으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네. 교통 편의가 머니까 갈 때 많이 사서 쟁여두고 먹게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멤버십 주구래도 훨씬 싸게 그래서 도매로 사서 네 소매로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데인데 우리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네 장사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셔서 한 번에 장을 봐가지고 사시는 데인데 네 뭐
도매하시는 분만 사시지 않잖아요. 많이 가족이 뭐 많이 먹는다라던가 아니면 사서 나눈다 해가지고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원제 도매클럽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간간히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냥 홀세일의 도매클럽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전문적 파워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유통파워나 도매상의 특징들은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또 다른 거를 틀다가 실수할까봐 지금 그냥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어저께 한 거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요거를 제미나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만든 게 제미나이를 넣어서 파워포인트로 너가 꼽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줘 해서 이 문제가 계속 겹쳐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45장, 50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반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들을 지금 공유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보시겠지만 내용 정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겹쳐서 보이게끔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저께 나눠드린 PPT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저랑 정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외우는 게 정확하게 반복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거를 계속 똑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계속 책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나왔던 이론 5개다. 그럼 이번 주는 그 이론 5개라 원칙 4가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를테면 현금 거래가 도매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죠. 현금 지불을 해요. 왜냐하면 밭에서 사오는 거니까 도매들은 현금에 대한 신속성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배달이나 신용거래 없이 현금으로 사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트럭으로 사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도매로 사오게 되면 대부분 선반 진열이라든지 뭐 거기에서 직송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도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캐시로 주고 사와요. 이 밭에 얼마 파시겠어요? 하니까 대부분 캐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밭 수박 나오면 제가 현금으로 딱 살게요. 그러니까 싸게 사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라든 어쨌든 뭐 서리를 맞던 간에 이 밭 저한테 파세요 하면 현금 얼마 해가지고 잘 자라면 제 몫이고 잘 안 자라도 그냥 이 밭으로 이 밭에 얼마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싼 가격에 받으니까 이마트에서도 그것을 체리피커처럼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수박 하나에 27,000원에 팔아도 말 그대로 이마트나 커다란 데에서는 수박을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그 수박이 자라기 전에 수박을 따서 현금으로 거래해서 그것을 싸게 그걸 사오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매의 특성은 바로 트럭 진열, 직송 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듯이 이 생산과 소비의 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유통의 기능에서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소유, 그 다음에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통의 기능에서. 그래서 소득의 분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오픈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픈런. 그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픈런을 세우는 데에는 고객에게 대기하는 열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에게 괘씸함을 주기 위해서예요. 인기 매장을 과시하는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대기열을 세우면서 고객에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고객에게 오히려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예상 시간을 고지해서 이 브랜드를 반드시 사야 되겠다라는 로열티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내가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네,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가져오게 되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을 만든다라고 봐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오픈런이라고 하는 것도 잘만 만들면 고객에게 매출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가 자유동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격자무늬,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무늬가 있는데 슈퍼마켓 그러면 격자예요. 직선형 격자, 이 그리드 요것만 외우셔야 돼요. 슈퍼마켓은 무조건 격자예요. 직선형이에요. 선생님들 보시면 슈퍼마켓은 직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가시면 무엇을 구부려서 안 사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골든 라인이에요. 골든 라인이라는 건 키가 70에서 150cm 안에 내 눈 안에 들어오는 라인에서 사셔야 돼요. 물건을. 그러니까 구부리지 않고 사셔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 라인이 내 눈높이에 맞는 라인인데 눈높이에 맞는 라인에 사는 것이 가장 인기 좋은 제품이 그 라인에 네, 박혀 있는 제품이다. 그것이 골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상품화할 때 멀천다이징의 것은 슈퍼마켓은 골든 라인이고 반드시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유롭게 해서 루프라인은 명품이나 네, 이런 자유로운 대형을 하게 되면은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슈퍼마켓은 우리가 격자 라인으로 짜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킬러라는 말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마트에서 수영복이나 네 그거 파는 거예요. 테니스 라켓 같은 거. 근데 잘 안 사시잖아요. 없을 때 사는 거지. 그래도 급하면 사시죠. 그것처럼 전문품처럼 사실은 전문품은 아니죠. 네, 비싸진 않지만. 그래서 모든 걸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 두 개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하시면 저한테 들어보신 거예요. 카테고리 킬러. 네, 그냥 킬러 아니에요. 네, 누구 죽이는 킬러가 아니니까 카테고리 킬러. 카테고리가 단계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 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설명 또 다음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카테고리 킬러. 네, 그 다음 PB. PB는 아시죠? 노브랜드처럼 나오는 제품인데요. 네, 우리 노브랜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예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PB인데, 자기네 PB인데 아예 브랜드를 노브랜드로 해서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실제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해서 자기네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아예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브랜드가 노브랜드죠.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네, 직접 만들어서 자기네가 직접. 그쵸? 그래서 그런 브랜드처럼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소비자한테 광고하듯이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노브랜드예요. 그것처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랑 관계 지향적 판매가 있어요. 이제 요것은 사실은 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시험 문제에서는 상식적으로도 잠깐만요. 네, 씨. 어, 잠깐만요. 제가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잠깐만요. 아, 이 구글에서 네.
네. 음, 어, 잠깐만. 그래서 인적 판매하고 관계 지향적 판매의 특징은, 네, 누가 더 들어왔을까요? 네. 인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아셔야 돼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바이럴 마케팅. 이게 뭘까요? 고객에게 소문내서 파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파는 거를 소문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MPS라고 하는 거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누구에게 만족한다고 해서 권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프로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할 수 있게끔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친근해서 야 이거 한번 써봐. 나는 너무 이 브랜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모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브랜드에 되게 긍정적이어서 이걸 누구한테 써보고 추천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추천할 정도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의 추천할 정도가 많아지는 게 NPS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써서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권유할 정도가 되니까 완전히 뭘까요? 애드보케이트 하는 거죠. 옹호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추천 정도가 60이 넘어가거나 80이 되면 이 사업은 흥할까요? 흥하지 않을까요? 완전 흥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판매나 관계 지향적인 판매에서 60에서 80이 넘어가면 그분들은 사업에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따른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정도의 관계 지향적인 그것을 네, 따르게 되면 훨씬 더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많은 부분에서, 네, 누가 들어오신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네, 추가를 네, 어, 지금 못 들어왔다고 톡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네, 누굴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어,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써볼게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득 방식에 있어서 제품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잠재 수요가 적을 때, 그러니까 표준화된 광고나 그런 것이 판매가 더 효율적일 때, 네. 그럴 때 B2B가 가능한 거고, 네, 관계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속성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품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무슨 유통 구조냐면 전속적 유통 경로예요. 이 전속적 유통 경로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하거나 상당히 이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골프채나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귀중품 뭐 그러니까 뭐 금, 은, 아니면은 뭐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거 아주 고가품이죠.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 거래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 판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한테 거래를 할 때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파는 사람들도 전문가여야 될까요? 네, 아무나 놓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검은 장갑 끼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파셔야지 골프채 파는데 골프에 대해서 골자도 모르시는 분이 판다던가 다이아몬드 파시는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급이나 뭐 그 등급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팔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팔 수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경청이나 화술이나 어떤 거래 지향적인 것이 완전히 관계 지향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워런티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화술이나 여러 가지 것이 다 매너나 이런 톤 앤 매너가 맞아야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고 전속적인 관계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지속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것이 다 맞아지는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이 전속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이 맞아 돼야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꼭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또 안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네. 교수님 반대로 가고 있으신데. 네, 그쵸. 네, 보이시긴 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이제 CS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이거를 뭘로 외워야지 되냐? 그러면 1단계가 경제적 책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 그쵸? 그 다음 네 번째가 자선적 책임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가 말 그대로 네 여기에서는 네 보시면은 여기에서 2단계에서 경제적 책임이 상위 책임이라고 지문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말 그대로 1단계가 이제 경제적인 책임이 일단 네, 경제적으로 그것이 알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장 고전적인 것이 수익 창출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가 경제적, 두 번째가 뭘까요? 법적, 그다음 세 번째가 네, 윤리적, 네 번째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선적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네,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네 번째 자선적으로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ESG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도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것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하는 거. 요새 ESG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 그다음 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그다음 사회적 책임 요거 단계를 꼭 좀 기억해 주셔라. 요 문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ESG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를 기업이 먼저 못한다 그러면 주주나 그 경제적 환원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순서도 기억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먼저, 네, 그다음 법적인 거 먼저, 그다음에 윤리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요거 순서대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오지선다로 나왔을 때는 나중 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틀리고 나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처음에 나는 법적인가? 법적인 게 먼저 해결되고 경제적.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업은 무조건 돈을 벌고 그다음 법적인 게 그렇다고 법을 완전히 빼고 하는 건 아니죠. 법은 기본이 되지만 일단 경제적인 수익 창출도 기업에서는 수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네. 법은 당연히 따르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법은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법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법 외에는 공부하지 마시고 진짜 아닌 것만 네, 해서 30, 60, 이런 것만 하시지, 법 공부 따로 하시지 마세요. 공부 치고는 너무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니까 이건 그냥 가서 틀리셔도 네, 시험에는 전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법 공부할 바에는 앞에 있는 내용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시험에 붙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시다가 떨어지신 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더
네,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 제가 이거 정리를 해서 거기에도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5년치, 7년치만 다 보고 나면 이걸로 떨어지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만화 대여법, 뭐 몇 세 이상 못 들어가나, 뭐 들어가나 이런 것 때문에 탈때 권리 이것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딱 보고 가시면 되지 더 이상 많이 공부하시지 마셔라. 유통법이나 소비자법, 청소년법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리한 거 외에는 하나도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 대한 것들 네 봐주시면 돼요. 자, 제가 정말 이 재미나이한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분석이 저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컴퓨터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말장난을 주의하여라.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 표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최상위 단계이다. 전적으로 뭐뭐다. 뭐뭐만이다. 그리고 문제의 그 답이 긴 게 있어요. 긴 게. 그러니까 뭐뭐가 제일 막 말이 너무 길어. 그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모가 최상위 단계이다. 전적으로 모모이다. 극단적인 표현의 지문이 오답일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얘는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모모만, 모모지만, 모모다, 모모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장난이 제일 답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답이 제일 길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일 긴 걸로 찍으세요. 네. 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 그래서 저 때문에 정답 되셨다고 붙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긴 거 찍고 나왔어. 합격이야. 하시는 선생님들 많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팁인데 이 법규 공부 많이 하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 것만 전방인지 후방인지 이 VMS, 변증법, 아코디언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만 계속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수업을 안 해도 저는 2주만 수업해도 네 20명 이상 붙였어요. 옛날 10년 전에도.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한 달 이상 수업한다? 저는 30명 이상 붙이는 게 제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는 떨어진다 생각하면 저 일주일에 3번씩, 4번씩도 미치로 수업할 거예요. 저 오늘 기계한테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지금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혼자라도 제가 이거 켜놓고 지금 수업해서 네 올릴 생각이에요. 몇 명 해놓고.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어쩌라는 거죠? 네, 뭐죠? 네, 한 명 수락했지만 지금 거의 이제 곧 끝내야 되는데 선생님 들어오셔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1시간. 선생님만 남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가 다른 게 될지 또 네, 다른 거 사실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재미나이랑 많이 놀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것들 50장씩 저는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래서 요것도 오늘 선생님 올려주세요. 저 올리는 건 일도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다 PDF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나교선 조교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너무 올려서 선생님이 우리를 제일 괴롭히고 있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요거 이제 계속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녹음이 돼도 이게 또 3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게 제가 혼자 또 녹음한 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1시간씩 차분히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좀 양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드린 책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 50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네,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중심 내용 중에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별표 쳐놓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에 별표까지 친 내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반복해서 쳐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맨 앞에 페이지에 이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표가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는 이런 시험 문제를 낼 거다 하고 걔네가 표로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 표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라고 아예 걔네는 말을 해놨어요. 네. 45문제를 거기에서 나는 낼 거다 하고 한 문제씩 거기서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넨 준비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25년도 4, 5월에는 무슨 문제를 어디에서 냈는지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 1번 문제는 여기서 나왔구나. 2번 문제는 여기서 나왔구나. 계속 점을 찍으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해주시고 교수용 거하고 학생용 걸로 하나는 답을 표시해 놓고 하나는 답을 표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답 표시 안 한 걸로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문제답을 외우세요. 그렇죠? 근데 난 문제답 외워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재미나이랑 저랑 이렇게 고득점 오답 정리 비법으로 네, 오늘 거는 지금 빠르게 1시간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제가 45장의 PPT로 재미나이랑 저랑 이렇게 이론하고 문제를 다 분석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 매해 3년치를. 그러니까 네, 약간 늦었지만 네, 들어오시면 이 선생님 붙들고 내가 1시간 다시 할까? 네, 늦었어요. 네, 지금 들어오지 마. 네, 그래서 네. 1시간 할까? 나도 학교에서 할 일은 없는데 공부할까? 네.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1시간 더 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지치지 않나요? 네. 커피의 힘으로. 네. 그렇지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구글 미츠를.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강의가 저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미는 없어요. 선생님들도 말씀 좀 하시고 같이. 네, 네, 네. 그렇죠? 네. 뭐 봤지 뭐. 네.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왔어. 선생님 늦게 왔는데 지금 끝낼 수도 없고 그치? 아까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 더 해야지 뭐. 자, 그래서 네, 급하신 분은 그냥 나가셔도 돼요. 네, 저 한정아 네, 5분 늦게 시작하고 아까 10분 늦었으니까 좀 더 해도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을 10분 활용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해라. 앞에 있는 거를 외우겠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아마 그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집 가까운 곳에서 본인이 먼저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돈 들어가요.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본인 가까운 댁 근처로 본인 사진 올리시고 본인이 신청하셔서 네, 가까운 집 근처에서 5월 9일 날 본인 신청하신 곳에서 시험까지 보셔야지 이거 학점으로 제가 인정해서 다 성적으로 바꿔서 이분들 A뿔 드릴 수 있어요. 네, 무조건 따시면 A뿔 드려요. 우선적으로. 네, 이제는 다, 네,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학점 잘 드려요. 네, 이거 따시면 자격증이 있으면 안 딴 사람보다 더 고득점 드려요. 그래서 자격증 딴 사람 우선하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대학이 그래요. 원래 냉정해요. 네, 공부한 사람한테 더 우선적인 게 학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장 우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 생각을 하시고, 네, 남들은 꽃불 구옥 구경하실 때 선생님들은 이 책 가지고 씨름하시면서 공부하시는데, 제가 올려드린 거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60점 맞기 되게 노력하시는데
제가 나오는 것만 표시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포피 외우시고 VMS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 발전 이론 외우셔야 된다. 그다음에 원칙 4개 외우시고 유통 4가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류,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정보 유통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보 유통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외우시려면 이 유통에 대한 법칙, 원칙 4가지 아까 분업화, 그다음에 변동비 우위, 이거 최소화의 법칙 이거 다 외우셔야지 되는 법칙들 어저께 설명드렸던 거 다시 또 연결하시면서 외우셔야지 된다. 네, 외우셔야 돼요. 카테고리 킬러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말한 거 장난 아니게 많아요, 선생님. 그게 다 머릿속에 암기되듯이 외워주셔야지. 네, 그래서 편의품 그러면 개방적 유통 유통 경로, 집약적 유통 경로 이렇게 같이 외워서 이게 한 카테고리로 묶여야지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게 포기는 그 길이든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저 5시라고 말했는데 6시인 줄 알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때문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이거 공유만 되면 더 할 수 있는데 공유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네. 다른 프레젠테이션 공유가 될까요? 네. 사실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선생님. 제가. 네. 공유가 돼요. 네.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선생님. 없을 것 같지만 많아요. 또 이러다가 끌까봐 내가 걱정이 많아요. 이거 아닌데 공유가 되고 있나요, 선생님? 네. 이거 안 돼요. 이것도 또. 네. 네. 공유가 되고 있나요? 공유만 됐으면 좋겠네요. 공유하는 것만 제가 잘 배우고 올게요. 다음에. 네.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어저께는 쿨하게 끝내더니. 네.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저의 의지를 꺾고 있어요. 네. 공유만 되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1시간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유만 되면 참 좋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공유가 되나요? 선생님, 공유가 됩니까? 공유가 됐나요? 됐습니다. 멋지다. 내가 이렇게 또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공유가 되네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공부의 흐름이 돼. 나 진짜. 선생님, 바쁘신 선생님들은, 바쁘신 선생님들은 우리 살며시 나가셔도 막 띵동 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선생님,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군요. 얘가 왜 이럴까? 네, 마이크 좀 킬게요. 선생님, 다들 말이 없으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죄송해요. 네, 말씀들이 없으세요. 다들, 심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선생님, 돼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식사 준비를 하시려면 6시 반까지만 할게요. 또 제가 너무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일찍 끝내주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일찍 하시니까 제가 눈치는 조금 챙기고 6시 반까지만 할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저의 고객님은 선생님들이세요. 네, 죄송해요. 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사실. 네. 제가 눈치가 없나요? 지금 계속해서 저를 욕하고 계시는, 네, 느낌이에요. 아닌가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네. 네. 아, 요거 아닌데. 또 안 되네요. 네. 자, 요거 아니고요. 아, 네. 스님, 어, 잠깐만요. 이거 아니죠? 스님, 저 지금 보이세요? 기출문제 핵심 요약 나왔어요, 교수님. 이거 나왔죠? 네, 이거 나왔죠? 아까 전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 이거 말고요. 저 이거 말고 아까 전에 그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전에처럼. 이거는 26장이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거 말고 저는 지금 공유하고 싶은 게 아까 선생님들 왜 그 진도 나간 거 있잖아요, 저희 선생님. 여기 위에 상단에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이 지금 3개 딱 띄워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했던 거. 그러니까. 110페이지. 네, 110페이지짜리. 어, 잠깐만요. 요거겠죠? 아, 요거 아니겠죠? 지금 구글이 보이시나요? 요거가 구글요. 아, 재미나이 그거 나오는데. 어, 아, 아, 정말. 요 화면이 보이세요? 아, 잘난 척이나 하지 말걸. 네. 스님, 정말, 네. 한다고 하지 말걸. 욕심이 늘 화를 부르네요. 네. 스님, 보이시나요? 오늘은 정말 헤매는 날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창에서, 아니, 여기 크롬에서 창에서 설정해서, 설정해서. 됐나요? 선생님, 요게 보이실까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내신다고 카톡 왔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